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평범한 주부 윤정자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같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어요. 비 오면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은 꼭 열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장만하고 아들과 딸은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정은 있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생전에 늘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나이 들어도 아이들 짐은 안 되자. 돈이든 마음이든 남에게 기대지 말고 살자. 그래서 저는 남편이 떠난 뒤에도 생활비를 아껴가며 집 한 채와 적금, 예금 몇 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보냈고 손자도 하나 있거든요. 아들은 착한 아이예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아이였죠. 결혼할 때 데려온 며느리도 처음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깍듯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종종 전화를 걸어 어머니, 저희가 놀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묻던 아이였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민수 잘 챙기고 어머니께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더군요. 처음 1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과일이랑 한과도 챙겨오고 제가 반찬 싸주면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하며 싹싹했죠. 그런데 손자가 태어난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화도 줄고 찾아오는 날도 뜸해졌죠. 명절에도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우리 집엔 잠깐 들르는 시기였어요. 제가 요즘은 왜 그렇게 바쁘니? 물으면 어머니. 애가 어려서요. 시간이 없어요. 늘 이런 대답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한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참 효녀시네요. 친정 부모님께 매달 용돈도 드린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소연이가 친정 부모님께 용돈 드린다더라? 네. 매달 조금씩 드려요. 그래? 그럼 나한테는 왜 아무 말이 없었니?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좀 서운해하실까 봐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운해할까봐? 결국 나를 속였다는 거잖아요. 물론 친정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건 효도예요. 그런데 왜 나는 무시하는 걸까요? 저는 매달 손자 학원비를 보태주고 반찬도 싸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생일에도 요즘 좀 빠듯해서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아무 선물도 카드 한 장도 없었죠. 작년 추석 그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혼자 시장 다녀오고 전 부치고 송편 빚었어요. 아들 내외가 오면 같이 식사하려고요. 그런데 오후가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언제쯤 오니? 어머니,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소연이 친정에서 차례 지낸대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혼자 밥상 앞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바라기만 했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을 정리하려고요. 집 한 채와 예금,
그걸 어떻게 나눌지 문서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챙겨준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딸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집은 딸에게 상속한다. 아들은 단 조건부로 부모의 봉양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상속한다. 아들 내외는 어떤 방식으로도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덜컥 무거워져 유언장을 쓴 사실을 알렸습니다. 딸이 제 병실 옆에서 유언장을 확인하고 울더군요. 엄마, 이런 것까지 안 써도 돼. 그냥 오래 살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쓰셨다면서요? 응.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친정 도와드리는 게 죄인가요? 그게 죄는 아니지. 그런데 시어머니를 속이고 마음을 멀리하는 건 죄야. 며느리가 한참 침묵하더니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그럼 어머니 재산은 알아서 하세요. 저희도 신경 안 쓸게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혼하려고요. 깜짝 놀랐죠. 왜 그러니? 그동안 너무 참았어요. 친정만 챙기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여행 갔었잖아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거였어요. 지금 저는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딸이 매일 찾아오고 손자는 주말마다 와서 제 손을 잡아줘요. 아들은 지금 혼자 살면서 자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니야, 이제라도 알면 됐다. 저는 이미 변호사에게 상속 계획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딸에게, 하지만 손자 지우에게는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예금 일부를 신탁한다. 아들에게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돈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나누는 게 효도다.